안녕하세요. 온수미입니다. 오늘은 제 취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우선 제 취미는 시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사람이 너무 진지해 보일까봐 평소에는 조금 조심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상이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제 취미는 시를 쓰는 것이고요. 보통 취미를 말할 때는 독서, 산책, 영화 보기, 뭐 이런 말들이 좀 비교적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시 쓰기요. 라고 말을 하면 갑자기, 되게 사람이 너무 감성적으로 보인다거나, 이미 내가 책을 한 권 냈어야 하거나, 시집이라던가 시인분들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모임에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취미를 물어봤을 때, 네, 망설이게 되는데, 그냥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취미로 시를 쓴다는 건 그렇게 무거운 취미 활동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놀이나 생활에 가까워요.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나오는 찬 공기, 얼음컵 흔들었을 때 나오는 딸랑딸랑 소리 있죠. 그리고 책상 위에 컵 자국 남아있거나, 가방 밑에서 갑자기 영수증이 발견이 되거나, 냉장고 안쪽에서 오래 방치돼서 굴러다니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하고 멈추는 행위에 가까워요. 시를 쓴다는 건. 그 이상한 장면에 멈칫하는 순간이 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쓴 시도 한번 2편 정도 읽어보고, 시를 읽는다, 시를 쓴다 하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요. 시를 왜 읽냐? 시를 왜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으면 시를 읽는 게 조금 가벼워지는지,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시 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너무 문학 수업, 문학 강의 이런 건 아니고요. 문학 수업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름에 책상 위에서 저희 슬랑이 말랑이 만지듯이 문장 가지고 소꿉놀이 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를 쓴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멀고 무겁고 엄청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 엄청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나 되게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단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맞춤법 하나도 안 틀릴 것 같고, 엄청 깊은 뭔가 슬픔이나 사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요. 물론 당연히 시 안에는 슬픔도 있고요. 민낯의 감정도 많이 담겨 있고, 외로움도 있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시 쓰기가 그냥 하루를 작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는 일에 가까워요. 일기를 쓴다는 느낌? 오늘 봤던 이상한 모양의 구름, 덜 익은 복숭아 냄새, 컵 바깥쪽에 맺힌 물방울, 또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말하려다가 만 문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잠깐 옆에 앉혀놓는 거죠. 지금 좀 이상했는데? 이거 뭔가 약간 인상적인데? 잠깐만, 이런 느낌이에요. 사라지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사라지는 동안 나는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그 물잔에 담긴 얼음이 녹는 소리, 딸까락 하면서 녹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종이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장면, 작은 소리, 흘러가는 것들을 글로 적잖아요. 시로 적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납작해져요. 하루에 부피감이 생겨요. 오늘 진짜 너무 더웠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음이 한번 대답한 하루였다. 또는 너무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가방 밑에서 영수증처럼 접혀 있었던 하루였어. 가 돼요. 그러니까 시쓰기가 마음을 엄청 멋지게 표현하는 일이라기보다 하루에 작은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일에 가까워요. 삐뚤게 붙여도 괜찮은 이름표. 시를 읽는 이유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마음의 갑옷을 한 겹 벗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갑옷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얇은 것들을 입고 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뭐 바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이해한 척. 하루 동안 그런 것들이 마음 위에 계속 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도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시를 읽는다고 해서 마법같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건 아닌데 틈이 생겨요. 이렇게 꽉 닫혀있던 게 틈이 살짝 생기는 느낌? 나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도 아직 말랑말랑한 부분이 남아있구나. 그 정도의 틈? 시쓰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막 확 벗어던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 겹만, 딱 한 겹만 살짝 느슨하게 풀어본다. 그런 일에 가까워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했을까? 어떤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까? 왜 그게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잔상이 남을까? 그런 거를 좀 작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쓰기라는 게 거창한 고백이다는 아니고 작은 환기, 오늘 내가 내 방을 잠깐 환기시킨다 그런 느낌에 가깝고요. 창문을 활짝 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손가락 2마디만큼 열어두는 거?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아마 시쓰기에 대한 저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쓴 시를 이제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앞에 너무 거창하게 막 얘기를 해놔서 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쓰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가 나왔을까봐 걱정인데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아마추어고 잘 글 못 쓰고 하지만 시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 하고 보여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슬랑이 요새 엄청 유행하는데 직접 만들기도 한다면서요, 슬랑이를. 그래서 슬랑이 내가 만든 거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뭐 핸드폰에 쓰기도 하고 그냥 작은 포스트잇에 쓰기도 하고 노트에 쓰기도 하고 뭐 가리진 않아요. 그렇게 크게 가리는 양식은 없고 최근에 쓴 이제 시 노트인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취미는 시쓰기입니다. 로 제가 한번 시를 써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냉장고 안에서 달이 자란다. 나는 매일 밤 작은 숟가락으로 빛의 씨를 파먹는다. 여름은 자꾸 내 이름을 탄산으로 발음하고 나는 대답하다가 목 안에 파란 기포를 키운다. 책상 위에는 마르지 않는 오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접어둔 물소리. 나는 그것들을 순서 없이 펼친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장이 된다. 이를테면 구름의 안쪽은 젖은 식빵, 발목은 자주 늦게 도착하는 계절, 수박은 너무 빨리 들킨 심장, 얼음은 투명한 척하는 돌멩이. 말을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아무 일도. 다만 종이의 한쪽 귀퉁이가 조금 차가워지고 나는 그걸 괜찮은 하루라고 부른다. 누가 취미를 묻는다. 나는 노트를 덮고 입속의 여름을 삼킨다. 시쓰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컵에 남은 얼음들을 가만히 흔들어 본다. 딸랑.
아직 살아있는 소리가 난다. 제목, 취미는 시쓰기입니다. 라는 시를 한번 낭독을 해봤고요. 이 시는 약간 저의 시쓰기라는 취미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취미들은 설명하는 순간 조금 납작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좋아해? 그 취미를 왜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길게 막 설명을 하면 갑자기 내가 막 발표하는 발표 자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시쓰기도 저한테는 그런 쪽에 좀 가까워요. 분명 좋아하는데 왜 좋은지 말하라고 하면 막 얼음이 녹고 수박씨가 도망가는 느낌이고 문장이 이상한 데로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 굴러가는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시 쓰기를 좋아하거든요. 시를 쓸 때는 모든 걸 논리정연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일기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적을 필요도 없고, 에세이처럼 생각을 막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얼음은 투명한 척하는 돌멩이, 이런 문장을 적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나도 몰라도 뭔가 차갑고 단단하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남으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죠. 저는 시가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의 갑옷을 아주 살짝 느슨하게 해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겹. 너무 많이 벗으면 춥고 계속 입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제가 시를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문장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읽히는 단어들이랑 문장들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시를 읽는 동안에는 약간 내 안에 나만의 아주 작은 영화관을 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서 달이 자란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작가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바로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일단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도 나오고 안쪽 어딘가에 둥근 달이 떠 있고 수박이 있고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고 그런 장면을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시를 읽을 때 정확한 의미, 해석, 답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면을 만들기 시작하면 시가 훨씬 가까워져요. 단어가 소품이 되고요. 문장이 조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행과 행 사이에 편집점이 되는 느낌? 이거는 시를 쓸 때도 비슷한데요. 저는 시를 쓸 때도 나 좋은 문장, 기깔난 문장을 써보겠다. 이거보다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장면이 뭐지? 내가 지금 상영하고 싶은 영화의 이미지가 뭐지? 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을 직접 설명한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들어갈 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 냉장고 안쪽에서 혼자 굴러다니는 방울토마토로 표현해보고, 피곤함이라고 쓰지 않고 가방 밑바닥에서 구겨진 영수증이라고 표현해보고, 설렘이라고 쓰지 않고 아직 따지 않은 탄산수병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장면 안에서, 내가 만든 영화 안에서 작은 소품처럼 놓여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품처럼 놓인 물건이 나보다 말을 더 잘해줄 때도 있어요. 방울토마토가 외로움을 말해주고, 영수증이 피곤함을 말해주고, 탄산수병이 설렘을 말해주는 이상한 순간이 막 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시쓰기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한테 작은 소품을 쥐어주는 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너는 이제 오늘 물 컵 자국으로 한번 말해봐.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나의 물건들을 배우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표현해봐 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쓴 시를 또 하나 읽어드릴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수박 라디오고요. 이렇게 수박 라디오라는 시고 여름에 대한 시인데 뭔가 바다나 여행 같은 여름이 아니라 그 냉장고 문 잠깐 열었을 때 나오는 그런 여름 있죠. 그런 거에 가까워요. 약간 여름이 라디오랑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가 잘 들리는 것보다 끊기는 부분이 더 오래 남는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밝고 너무 덥고 너무 많은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어떤 마음은 어떤 감정은 이렇게 치치칙 하면서 중간중간 끊겨서 들리는 그런 계절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냉장고 문을 열면 여름이 잠깐 방송된다. 치직. 수박은 반으로 갈라진 채 빨간 주파수를 흘리고 나는 숟가락으로 둥근 소식을 파먹는다. 오늘의 뉴스. 창밖에서는 초록이 너무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발목 근처에는 마른 비가 지나갔고 어제 삼킨 말들은 아직도 목 안에서 작은 씨앗처럼 굴러다닙니다. 치직. 나는 수박씨를 모아 검은 버튼처럼 늘어놓는다. 누르면 어디론가 연결된 것 같아서. 가장 작은 씨 하나를 누르면 6살의 여름이 나오고 가장 삐뚤어진 씨 하나를 누르면 아직 보내지 못한 답장이 나온다. 나는 대답 대신 얼음물을 마신다. 몸속에 투명한 계단이 생긴다. 그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올라간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여름에는 가끔 내가 나보다 먼저 녹는다. 손목부터 문장부터 웃음의 가장자리부터. 그래서 나는 노트를 펼쳐놓고 사라지는 것들의 이름을 받아 적는다. 수박, 라디오, 젖은 접시, 늦게 도착한 마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엽서. 치직. 방송은 자꾸 끊기고 나는 끊긴 부분에 시를 쓴다. 여름은 원래 전부 들리지 않을 때 더 선명해지는 말이니까. 라는 제가 쓴 수박 라디오라는 시였고요. 이 시에서 제가 이제 쓸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그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느낌이에요. 짧은 순간에 밖은 엄청 덥고 눅눅한데 막 냉장고 안쪽에서 갑자기 찬 공기가 나오고 그 안에 수박이 있고 물병이 있고 조금 식은 하루가 있는 느낌? 그게 되게 진정한 여름 같은 거죠. 여름은 항상 뭔가 밝고 활기찬 계절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상한 쓸쓸함도 있거든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그늘이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도 있고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오히려 내가 못 들은 말이 남는 그런 계절? 그래서 이 시에 그 라디오가 자꾸 끊기는 느낌을 빗대서 조금 담아봤어요. 내 마음인데도 중간중간 치직거리고 어떤 부분은 잡음만 들리고 어떤 부분은 이상하게 너무 선명하고 이제 저는 시가 그 끊긴 부분에 생기는 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은 거를 내가 적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한 자리의 모양을 적는 거.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어떤 소리가 남는지, 어떤 색이 오래 머무는지 그걸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보다 먼저 이미지를 떠올리고 해석보다 먼저 장면을 그리고 시를 읽는다는 게 그 정답지를 채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영화관에 불을 끄는 일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스크린에 뜨는지 이렇게 가만히 저희는 지켜보는 거죠. 뭐 영화가 너무 선명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초점도 나가 있고 치지직거리고 막 이상한 게 막 등장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오래 남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오래 남는 게 매력이니까요. 혹시 이제 시를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멋있는 완벽한 문장부터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자주 그래요. 막 첫 문장부터 나는 걸작을 쓰겠다 이러면서 노트만 펼쳐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그런 날도 있고요. 작은 놀이처럼 시작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시쓰기 장난감 5개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늘 본 색깔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냥 초록색 말고 씻은 오이 껍질 같은 초록색, 비 맞은 운동장 구석 같은 초록색, 편의점 형광등 아래 놓인 청포도 사탕 같은 초록색, 이렇게 색을 조금 나의 일상으로 끌고 와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내 마음에 남은 물건 하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뭐 컵, 양말, 영수증, 엘리베이터 버튼, 얼음, 우산, 아직 안 버린 택배 상자. 막 거창한 물건이 아니어도 오히려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게 시가 된다고 싶은 물건일수록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그 물건이 내 마음이라면 어떤 상태일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너무 피곤했다 말고 오늘의 나는 가방 밑에서 접힌 영수증 같았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뭐 나는 오늘 조금 외로웠다 말고 오늘의 나는 냉장고 안쪽에서 혼자 굴러다니는 방울토마토 같았다 인 거죠. 또 나는 오늘 괜히 설렜다 말고 오늘의 나는 아직 따지 않은 탄산수 병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문장으로 짧은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영수증이 가방 밑바닥에 있다면 거기는 어떤 색깔의 조명을 써야 될까? 혹은 뭐 방울토마토가 냉장고 안쪽에 있다면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 또는 탄산수 병이 설레고 있어. 그러면 그 뚜껑을 누가 열까? 이런 거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이 지쳐 있어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은 하루에 몇 번이나 눌린 버튼일까?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장면으로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 갑자기 생명력을 얻으면서 막 설명에서 벗어나서 논리 정연함에서 벗어나서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5번째, 잘 쓰려고 하지 말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취미라는 게 잘 하려고 하면 금방 딱딱해지잖아요. 물론 잘 쓰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가끔은 못 쓴 문장도 내가 오늘을 지나왔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완성된 시보다 좀 어딘가 덜 고쳐진, 덜 마른 문장들. 어딘가 어색하고 삐뚤고 뭔 말인지 가끔은 또 모르겠는데 버리기는 아쉬운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언젠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시를 쓰겠다 하면 너무 어렵지만 오늘의 이상한 물건을 하나 적는 건 조금 덜 어렵잖아요. 뭐 수박씨, 컵자국, 안 보낸 답장, 방울토마토, 엘리베이터 버튼.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나를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도 있다. 저는 취미가 꼭 생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결과물이 생기면 당연히 좋고 실력이 늘면 행복하고 언젠가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차겠지만 취미가 매번 잘 쓴 자기소개서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 성장했고 뭘 배웠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해서 좋고 잘 안 돼도 또 하게 되고 남한테 설명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진심이 되고 저한테는 시쓰기가 그런 취미거든요. 화려한 취미도 아니고 장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취미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멋있는 취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치만 작은 노트랑 펜 하나만 있으면 혹은 핸드폰만 있어도 되거든요.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방 안에서도 버스 기다리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도 딱 한 줄만 적어도 오늘의 나를 내가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다 싶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한 줄이 꼭 좋은 시가 되지 않아도요. 오늘 나의 흔적이 되고 자꾸 삐뚤지만 분명히 남아있고 저는 그런 기록들을 참 애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가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생각보다 귀여워요. 이때의 나는 이런 물건에 마음을 숨겨놨구나. 이때의 나는 방울토마토로 외로움을 말하고 있었구나. 이때의 나는 수박씨 버튼을 누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믿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일이 진짜 웃기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요. 시쓰기가 어쩔 때는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작은 편지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냥 나 오늘 이런 모양이었어. 2026년에 나는 이런 모양이었어. 라고 그냥 긴 설명 없이 딱 그 정도만 남겨두는 편지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쓴 시 2편도 읽어보고 시를 읽고 쓴다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시가 꼭 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 너무 가까워서 자꾸 지나치는 것들에서 시가 시작될 때가 많거든요. 얼음컵에 맺힌 물방울, 말하지 못한 대답, 여름밤의 선풍기 소리, 책상 위에 오래 놓인 펜, 냉장고 안쪽에서 혼자 식어가는 음식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를 쓴다고 해서, 시를 읽는다고 해서 모든 마음이 정리되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마음들은 조금 덜 커다랗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그 마음이 나 전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변해 있거든요. 시를 읽는다는 게 마음의 갑옷을 한 겹 벗고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 또 시를 쓴다는 건 내 마음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소품들을 놓아두는 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에게 일상적인 단어, 장면, 문장으로 내 안에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는 일,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혹시 마음속에서 계속 오래 굴러다니는 단어가 있다, 혹은 오래 굴러다니는 표현 혹은 문장이 있다 하면 한 줄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시가 꼭 아니어도 되고 시여도 되고 오늘의 나를 지나간 작은 소리 하나를 어딘가에 남겨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신나게 제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분, 혹은 시가 너무 어렵다고 느꼈던 분들, 시에 조금 관심이 생겼다 하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래오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식사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